지난 몇 시간 동안 자동 추적 시스템이 궤도 계산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에 매우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감소기는 쌍곡선 통과를 하는 성간 물체에 기대되는 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태양계로 들어오는 천체의 물리적 특성은 예측 가능합니다. 빠르게 도달하여 약간의 중력적 변화를 겪은 후 다시 이동합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아니요, 인터럽트 상대적인 변이입니다. 대기나 미세의 조정을 암시하는 잔류 속도 영역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바로 서린아이 에이틸레이스에서 관측소들이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 용어 각변이 율의 급격한 감소. 그것은 일회성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차 보정을 적용하고 엄격한 오차 범위를 설정한 독립적인 측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오류나 교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측광 데이터와 고정밀 전체 측정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는 파이프라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재처리 후에도 해당 패턴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심우주에서는 속도를 줄이려면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가능한 원인 더 충돌, 물질 분출, 강한 중력 상호작용 또는 지속적인 외부 힘. 이러한 현상들은 공개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충돌 흔적도 없었고 제트 기류와 일치하는 분출물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해설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그 우주 영역에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중력장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관찰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의 일시적 행동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부 경보를 울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맥락이 중요해집니다. 사나이 에이틸레이스는 최초 발견 이후 비정상적인 특성을 보여 면밀히 관찰되어 왔습니다. 추정 크기와 일치하지 않는 밝기, 비주기적인 광도 곡선 변화, 그리고 단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사 기하학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동 중단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논문에 사용되는 어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시적 변칙이나 모델링되지 않은 사건과 같은 용어가 이전보다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특별히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입장 제한그들은 해당 객체가 표준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예견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그 현상을 설명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해성이 비대칭적으로 가스를 방출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중력적 가속은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분광학적 흔적까지 명확하게 남깁니다. 또한 2단계에서 성간 침입자의 속도를 상쇄할 만큼 강력한 태양 복사압의 영향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통계적 재평가도 아닙니다. 감속은 수학적 조정이 아니라 물리적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바른 기술적 질문은 사나이 에이틸레이스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무언가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과정은 추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누락된 부분을 조사하십시오. 이러한 점은 왜 대중과의 소통이 더욱 신중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지도 않았고 명시적인 부인도 없었습니다. 선택적인 침묵과 신중한 매개 변수 업데이트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계는 연구 과정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인됩니다. 첫 번째, 그는 말한다 나중에. 하지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사나이 에이틸레이스가 존재했던 짧지만 실질적인 기간을 보여줍니다. 진행 속도를 줄였다 단순 관성 비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체의 직접적인 결과는 궤도 역학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변하면 궤적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섭동을 고려한 선형 외사법에 기반한 이전 해법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신 관측 자료에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새로운 계산 방식이 도입되었고 그 결과 여러 대안 궤도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태양계 내부 평면과
점진적으로 정렬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박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물체가 특정 매개 변수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확률 원뿔에 진입합니다. ATLAS의 동적 상태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드물지만 수학적으로 타당한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을 넘어 중요 모니터링 문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외계 침입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 유일하게 책임감 있는 대응은 경계를 강화하고 섣부른 가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데이터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태양계에 진입하는 모든 물체가 예측 가능한 발사체처럼 행동한다는 생각. 기존 범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편차가 발생할 경우 항상 알려진 범주 내에서 즉각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가정. 이 모든 것이 과학에게는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세리바이 ATLAS 시스템 중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스템의 연속성이 깨지고 계산의 분기점이 생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물리 시스템이 분기점에 도달하면 다음 경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종종 아직 완전히 지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중단 이후에 통계적 우연이나 관측상의 오차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경로 변경 그리고 그것은 헤드라인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결과방 정식을 밤마다 조용히 다시 풀었다. 다음으로 바로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계산 결과가 밝혀낸 것 외 지구가 예측 시나리오에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가 분석의 어조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체 현상이 바로 신호였고 궤적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에게는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라이 ATLAS의 운영 중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움직임이 발생하면 계산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리적 시스템이 진입할 때, 갈림길에 섰을 때 다음 행선지는 종종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직 아님 지도가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통계적 우연이나 단순한 잡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찰적인 경로 변경 그리고 그것은 헤드라인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밤마다 침묵 속에서 방정식이 다시 풀리는 차가운 느낌. 곧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새로운 계산 결과는 무엇인가요? 노출된 화에 지구가 영사기 세트에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데이트 분석의 어조가 바뀌었다. 가동 중단은 신호였고 그 결과는 바로 그 결과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교착 상태와 재계산을 강요한 항로 변경 이후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을 직면하는 것뿐입니다. 모델에 맞지 않는 신호를 무시하기로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은 이상 현상에 맞서 싸울 때 비로소 발전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이상 현상이 처음에는 잡음으로 그 다음에는 예외로 취급되다가 결국에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라이 ATLAS 사례는 이러한 긴장감을 잘 보여줍니다. 당장 위협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체계 내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목록화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맹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태양계 외부에서 온 물체가 명확한 원인 없이 속도를 줄이고 궤도를 바꾸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게 되면 질문은 더 이상 저 물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측면에서 관찰된 현상을 반영하지 않는 모델은 취약해집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우주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지만 현실은 그러한 통제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며 가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셋째, 인간적인 측면에서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은 종종 공개적인 탐구 대신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특정 기관을 비난하거나 단순한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패턴을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합의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면 소통은 최소화되고 전문적이며 단편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많다는 느낌. 지금까지 사라이 에이틀레스는 어떤 특별한 가설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편안한 가설, 즉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가는 무해한 방문자에 불과하다는 가설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이 에이틀레스는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지식 발전에 있어 가장 풍요로우면서도 가장 불편한 지점입니다. 과학이 엄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하는 지점 말입니다. 이러한 점은 논의의 범위를 넓히도록 강요합니다.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우주를 여전히 지나치게 기계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우주를 수동적인 부분들의 집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가능하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 철학, 심지어 인간 심리학에까지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양자역학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관찰자가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으며 현실이 모든 수준에서 고전적인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에 우리의 전통적인 직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겹의 조직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바로 이 균열 속에서 논의는 더욱 심화됩니다. 왜냐하면 사라이 에이틀레스가 현재 상징하는 것은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인식론적 충돌근은 우주가 우리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완전한 설명 없이 무언가가 방향을 바꿀 때 그 사건은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주제가 그토록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빨리 일축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론을 과장합니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심 공황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관심으로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종류의 의심,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의심. 이 질문이 우주 공간의 단일 물체에 대한 질문을 넘어선다고 느끼신다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핵심은 의식, 의도, 그리고 현실의 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그저 무관심한 배경에 불과한지 아니면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들을 조직하는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하는지 비록 우리가 아직 그 무언가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만큼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직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궤적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모델의 민감도는 여전히 높으며 새로운 관측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시나리오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과정에는 드문 자질이 필요합니다. 과민 반응 없이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독단적이지 않은 호기심을 갖고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적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불편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주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더 타당한 질문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남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대화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이제 그래프나 기술 보고서에는 들어맞지 않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 태양계 밖의 물체가 갑자기 멈춰서 궤도를 재계산하고 새로운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들을 예외라고 치부해버렸죠.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였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말입니다.